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하나오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2만원 돌파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시원하게 돌파는 못합니다. 잭슨홀 미팅 때문에 시장이 약간 눌리는 감이 있긴 한데요. 일단 12만원 돌파한 다음에 눌렸다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지난 5월달 4월달입니다. 이때 산업은행에서 블록딜을 한다 그러니까 걔네 갖고 있는 게 25%잖아요 급락을 했습니다. 고점 찍었다 그랬는데 물론 한동안 박스 구간이 이어지다가 7월달부터 주가가 박스를 뚫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 최근에 근데 여러분 조선방산 원전 고평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3000포인트를 만들었던 1등 공신들인데 역시 실적 논란, 그 다음에 주가 논란. 실적은 좋은데 좋은 건 아닌데 주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부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핵심 종목들을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박 대표가 펀드 매니저로 한 15년 했고요. 그 전에 PB 생활도 한 15년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1년 계약입니다. 여러분 파리 목숨입니다. 연초에 계획서를 냅니다. 내가 올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겠다. 만약에 조방원을 샀으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5월달 6월달 비중 10%였으면 이거 넘어갔습니다. 한쪽으로 급격하게 균형이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간 비중에 대해서는 일부 매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포트가 다양해야지 한쪽으로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조방원은 일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은 최근에 조방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다른 섹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리포트도 만들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파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차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동향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기관들 중간중간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이 외국인들 매집 세력들인데 주포 세력들 4단계가 있습니다. 매집에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어느 단계죠?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정도 받습니다. 조금 공격적이긴 한데 진짜 공격적으로 사게 되면 3, 4단계 가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오션이 외국인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요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섹터가 어딜까요? 당연히 조방원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당연한 거죠. 개인의 신용융자, 담보대출, 레버리지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작은 재료에도 크게 반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매도도 많은 종목입니다. 먼저 외국인들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왔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세 번째 조선주 중에서 특히 공매도가 많은 종목입니다. 숏커버 하다가 스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레버리지와 공매도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체크,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오션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필리발 투자학대 마스가 초기 효과 노린다. 200조 펀드를 만든다 그랬죠.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주겠다. 트럼프가 요청했습니다. 필리, 미국에 있는 조선소 거점입니다. 하나오션 US 홀딩스에 1818억을 투자했어요.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쓸만한 조선소도 별로 없습니다. 필리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점입니다. 필리. 미국에서 LNG 운반선 2척 인도했다. 이것도 마스카 프로젝트죠. 미국의 조선업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선업 LNG선 미국에 인도합니다. 조선업이 완전히 상태가 붕괴됐거든요. 미국이. 그리고 200억짜리 200조죠. 1500억 달러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우리와의 윈윈 전략. 미국 조선업도 살리고 한국 조선업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구남 생산 라이센스. 이게 좀 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미국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있는데 미국이 60년 만에 이 법도 바꿨습니다. 왜?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배를 만들 수도 없고 MRO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이게 1600조짜리 시장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국 조선소 MRO 시장을 오픈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100가지 만든다는 얘기죠. 라이센스. 그리고 하나오션 상반기에만 6천억, 하반기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주식이 계속 올라가려면 여러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실적이 많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고평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고평가. 그 다음에 여천 NCC,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걸립니다. 여천 NCC는 하나솔루션과 DLENC인가요? 대림그룹이 절반씩 투자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석유화학 쪽인데 지금 석유화학 난리죠. 중국의 공급가행 때문에. 그래서 모기업 하나가 3천억을 베팅하기로 합니다.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봐도 바로 부도이익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기업, 손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로서는 하나솔루션이 있고 그 밑에 NCC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기업입니다. 3천억으로 막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뭐 석유화학 살리자 그러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안 되면은 또다시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요, 제가 보기엔 하나그룹 주식은 매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필리 투자했죠. 1818억 투자합니다. 마스가의 거점 조선소. 두 번째, 미국의 LNG선을 2척 인도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죠. 200조짜리 프로젝트. 한미 조선 동맹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군함 생산 라이센스까지 획득한다. 이거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미국 군함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MRO까지. 상반기에 6천억을 벌었다. 하반기에 추가적인 숫자가 좀 더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NCC 문제. 이거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속담에 밑빠진 독이 물뿌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면 하나그룹 주식들 타겟됩니다. 공매도 타겟돼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의 블록딜입니다. 1조는 회수했는데 아직 19%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 어떻게 정리할 건가? 당연히 블록딜 할 텐데 한 번에 안 되겠죠. 3번에서 5번 정도 할 겁니다. 박 대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PB,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여기서 산업은행의 산은의 블록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과연 산업은행은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건지, 목표가, 물량을 누구한테 넘길 것인지 자세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박 대표도 대응 전략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산업은행의 블록딜 봄에 있었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름에 확실하게 여름에 뚫고 올라왔죠.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 주봉 보시면은요, 올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큰 조정 없이 사실 간 거거든요. 이때 블록딜 했을 때도 사실은 주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박스권을 만들었을 뿐이지. 바로 이겁니다. 이때 외국인 매수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왔고,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했다가 안 되니까 숏 커버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스퀴즈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스퀴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재작년에 주가 급등 나온 적 있죠. 그리고 급락합니다. 이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전기차 퀴즈매라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환매수, 나중에 주식이 올라가니까 스퀴즈로 대응했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숏 스퀴즈가 나오면 에코프로처럼 하나오션도 한 차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닌데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은 큰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 4,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스 매집을 하면서 평단을 맞췄고 재료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6년의 매집 기간 동안 7배, 8배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원래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따라가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올해 상승률입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것도 급하게. 거기다가 신용융자, 담보대출, 공매도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습니다. 박 대표가 산업은행의 블록딜 전략에 따라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누구한테 넘길 것인지, 매매 전략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력들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왼쪽에 목차의 패턴에 따른 시나리오와 타점이 나와 있습니다. 010-3158-8575 오션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산업은행의 블록딜 전략에 따라 매매 전략을 짜놨고요. 세력들의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이라고 그랬는데 하나오션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원래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입니다.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뜹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고요. 오션 리포트와 공부방. 최근에 그리고 하나오션이 주가가 살짝 정체되면서 타점, 매매 타점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예전에 보냈던 문자 신호들이 있거든요. 에라셀렉트릭을 예전에 매매했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나갔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주말에 영상 보시고 문자를 오션이라고 보내주시면 월요일부터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종목 리포트, 그 다음에 공부방, 매매 신호, SMS 문자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방원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기관가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매도를 해서 뭘 사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5천억을 베팅했는데 먼저 여기에는 조방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상법 개정 수혜주와 탑픽 5종목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비리티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해서 과연 그들은 뭘 담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실적 대비 주가가 안 갈 걸 살 겁니다. 이제 저평가 종목들 여러분이 현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당장 사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하나오션 먼저 오션 하고 알러 보내시면 리포트죠. 산업은행의 블록딜 전략에 따라 매매 전략을 짰고요.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종목방, 공부방 입장시켜드리고 오션이라 보내시면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매매 타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때 지난 4월달 5월달 블록된 이후에 개인들 물량이 상당 부분 털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이때는 안 사다가 따라가 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식이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슈가 터지죠. 조선업종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그 다음에 신용매수, 담보대출, 공매도 그 다음에 심리가 중요해집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심리는 뭘까요? 이거? 공포는 아니죠. 피어는 아닙니다. 포머죠. 기대감에 올라갑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급하게 너무 빨리 올라갔다는 겁니다. 큰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쭉 당겨버렸어요. 400%를. 수급이 꼬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왔는데 급하게 매수하는 건 아닌데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레버리지가 들어왔고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하다 스퀴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급등락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추세는 가겠지만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ETF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ETF가 설정이 됐어요. 특히 조선, 방산, 원전 엊그저께 여러분 두산 에너비리티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차트에 보면은요 여기 이 구간인데 이때 갑자기 훅 빠졌다 올라오죠.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방어는 어떤 섹터든 간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럴 가능성이 커요. 이게 개인들이나 물량이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개인들 많이 털렸거든요. ETF 손절매가 나옵니다. ETF라는 게 펀드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원전 ETF에 들어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반대로 하나오션 조선 ETF에 들어간 핵심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비리티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악재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두산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수급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포 세력들 외국인들은 큰 변동이 없고 융자와 담보대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공매도 그리고 ETF 물량 일정 구간 하나 지나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아니죠. 로스컷이 나갑니다. 손절매가
급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여러분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오션 R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구독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시켜드리고, 오션 보내시면 이거는 문자 신호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리포트입니다. 매집주 리스트,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담고 있는 거지, 상법 개정 수요자 탑픽 5종목. 물론 조선, 방산, 원전이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핵심 종목만 가게 돼 있습니다. 서브 종목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그걸 팔아서 뭘 사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1단계 매집주, 하반기에 황제주가 될 종목들,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담아두시면은 연말 연초에 대박이 날 종목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 리포트 꼭 필요하신 분들 매집이라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구독자분들 위한 리포트였는데 이게 리포트가 소문이 나면서 보내달라는 분이 많아지셨어요. 하나오션, 먼저 하나오션 최근에 여러분 기관들 외국인들 동향을 보시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I나 반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 예를 들어서 카지노, 엔터, 살짝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IT 쪽이나 내수주 쪽으로. 이게 뭐 순환매가 도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반기에는 금리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연준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조선, 방산, 원전보다는요 IT나 바이오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빚이 많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선, 방산, 원전은 전통적인 제조주입니다. 재무조가 튼튼한 기업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원래 제조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빚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주로 성장주죠. IT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아울러서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조선, 방산, 원전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오션 여기서 급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같이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미 주도권은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출구 전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포트 공부방 활용하시고요. 매매 타점 오션 보내시면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여러분 문자 승인이라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과 동시에 매집주 리스트가 나갑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집주 리스트 꼭 챙기시고요. 종목 리포트와 함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